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진정한 프리덤은, 우리의 진정한 자유는 우리 내 자신을 자제를 할 때 있다고. 그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바로 여기서는 내 자신을 자제를 할 줄 모르면 창의력이 그냥 흩어져가지고 이렇게 막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꽉 조여줄 때 컨스트레인트가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걸 조금씩 경험을 해요. 뭐냐면은 제가 중앙일보에 일주일에 한 번씩 글을 쓰는데 처음에 지금 벌써 제가 2년을 썼습니다. 매주 딱 400줄이에요. 400월 글을 쓰는 400개. 그런데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18시간이 걸렸어요. 한국말로 쓰니까. 그 다음에 12시간 줄더니 지금은 이제 4시간 반으로 줬는데 더 이상 줄질 않아요. 이것이. 한국말로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4시간 반쯤 되는데 매번 제가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는 그만두려고 그랬는데 내가 왜 용기를 받았냐면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글을 잘 쓰는 사람들도 자기가 무슨 글을 써야 할지 모르겠대요. 근데 쓰다 보면 나온대요. 여러분도 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설교 준비하실 때. 그걸 조금씩 아실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인지. 하다 보면은 문제를 잡고 글을 보다 보면 아이디어가 생기고.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를 여러분 즐겨보세요. 그 괴로운 그 과정을. 그것을 가지고 실험을 해보세요. 그리고 바로 이것이 나에게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하면은 이것이 이제 창의력이 작동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컨스트레인트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재미있는 내용인데요. 왼쪽 두뇌가 포기했을 때, 왼쪽 두뇌가 이성의 두뇌입니다. 인터프레테이션 마줄이라고 우리 랭귀지 센터입니다. 그래서 창의력이 언제 나타나냐면은 그래서 이 질문을 좀 창의력을 끄집어내는 건 질문을 하는 실험이 있습니다. 이제 두뇌가 이제 이걸 못을 봐가지고는 못이 아니라 이제 일렉트로를 봐가지고는 어디서 부분이 생각이 어떻게 되나. 근데 답변이 창의력이 담긴 답변이 나오기 1, 2초 전에 번쩍 뜨는 부분이 있어요. 왼쪽이 아니에요. 그리고 왼쪽 부분이 완전히 이게 딱 잠겼을 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오른쪽에서 이게 팍 트는 것입니다. 근데 1, 2초 전에 그걸 알아낼 수 있어요. 요새는. 그래서 매번 우리가 창의적인 그 생각을 하려면은 우리 왼쪽 두뇌가 포기를 했을 때, 근데 자아라는 그 컨셉이 두뇌는 왼쪽 두뇌예요. 오른쪽 두뇌에는 무슨 일을 하는지 통합적인 두뇌이기 때문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내가 느낄 수가 없어요. 인투이션에 가까운 그 두뇌입니다. 오른쪽 두뇌가. 그래서 우리 왼쪽 두뇌가 포기를 했을 때 이게 성경적인 컨셉트입니다. 내 자신이 죽었을 때 살아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창의력이에요. 창의력. 우리 저 문제를 해결.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Every creative process begins with a problem. 여러분이 problem이나 질문이거든요. problem이 뭔지 그걸 잘 define하게 하면 창의력인 그 힘이 저절로 나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뭔지를 모르면은 창의력이 어떻게 발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스터디 내용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30분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한 5분 쉬고 그 다음에 30분 하고 해서 1시간 하겠습니다. 지금 한 5분 남았는데요. 근데 창의력하고 탤런트하고 어떻게? 탤런트죠. 이게 지금 나오잖아요. 여기 참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도 참 가끔가다 좀 이상한 분이 좀 면이 있어요. 아주 희독한 말씀하세요. 다른 부분에서는 화를 별로 안 내시는 분인데 웬만하면 참으시는 분인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나 같으면 그 나사로인가 나사로 같은 놈은 진짜 아주 개혁신 나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는 욕을 안 하고는 여기 와서 욕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죠? 성경 말씀을 하니까 제가 틀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목사님들. 제가 뭘 차고 조금 틀린 거. 여러분들한테 실수하는 건 괜찮지만 교인들 앞에서 실수하면 큰일이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마태복음 25장 29절 여기 심리학에 이제 마태 영향이라는 이런 좀 많이 나오거든요. 있는 자는 받아 충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예?
이거 진짜 막 열받아가지고 하는 소리가 또 너 있는 것도 뺏어가지고 그래 너 잘 나가는 놈 이렇게 주고 그리고는 그 달란트 하나로 시작하고 그나마도 열받아 죽겠는데 예? 남은 5개 주고 남은 2개 주고 남은 5개 주고 나는 하나 주고 갖다 놔 열받아가지고 그것도 그냥 땅에 묻었다가 이제 다시 도로 갖다 줬는데 왜 이것이 악합니까? 예? 이게 왜 게을러요? 받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보여주는데 이 예수님이 아주 제일 열받아서 이런 말씀이 없죠. 예수님이. 예? 그래서 그런데 이 마티우스 이펙트가 요새 어떻게 나오냐면 이거 보세요. 예? 여기를 보면은 이 카나디아 이 하키 팀이거든요. 2007년도. 여기서 쭉 이름이 나오고 그다음 키가 다 비슷하죠. 5피트 8에서 뭐 6피트. 예? 이 카나다 하키 팀 아이들이네 주니어. 생년월일을 보세요. 생년월일을 보면 아주 이상을 볼 수 있습니다. 1월달, 2월달, 4월달, 12월 하나 있네요. 10월에 하나 있네. 1월달, 2월달. 겨우 다 1월달, 2월달, 3월달 태어났어요. 네? 그러면 탤런트가 어디 있다고? 태어난 대로 이게 하키 팀이 되고 그럼 무슨 여기 이 체코슬로바키아 내셔널 사커 팀인데 여기 이제 생년월일 이렇게 줄줄이 해놨거든요. 이렇게 보세요. 1월달에 6명, 2월달에 대부분, 3월, 4월, 5월, 6월부터 11월, 12월, 10 제가 4월달에 태어나서 아주 아슬아슬하잖아요. 저는. 예? 왜 이럴까요? 저게 아마 한국에서 일어났으면은 아마 또 연도가 달라졌을 거예요. 한국 학기가 3월에 시작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3월에 시작하는 아이들은 3월, 4월, 5월 아이들이 뽑히고 미국에서는 7월에 시작하거든요. 그럼 7월, 8월, 9월에 그건 무슨 뜻이냐면 마감일이 1월 1일이에요. 그럼 1월 1일이 딱 되면은 12월 31일 날 태어난 애는 한 달이 더 적어. 그러면 여기 아이들이 6살 때부터 이거 운동을 시키거든요. 근데 6살 때면은 한 살 차이, 뭐 6개월 차마죠? 그러네. 이 신장이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것이. 그러면은 탤런트라는 것이 내가 타고난 재능이라는 것이 노력을 덜 해도 더 이 탤런트가 있기 때문에 남보다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은 조금만 일찍 태어나서도 그 애드밴치 때문에 더 연습을 많이 시키고 그 아이들이 더 뽑힌다는 것이. 그래서 이거를 보고는 탤런트가 어디 있냐. 예? 그래서 그것을 연구를 했으니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까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탤런트가 없다고 말합니다. 요새는. 네. 타고난 재질이 다양성은 있어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공을 하면 자본 사업가 돈을 잘 버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유전을 따져보면은 여러분 테레비를 관람 많이 하는 사람 유전도 있습니다. 유전에 영향이 있어. 테레비 많이 봐서 앉아서 테레비 보는 걸 좋아해요. 그것도 유전에 나타납니다. 예. 껌을 많이 씹는 것도 유전에 나타나요. 그런데 아직까지 유전에 안 나타나는 흔적이 무엇이냐면 탤런트. 아직 누가 성공을 하고 누가 운동선수가 되고 누가 뮤지션이 되고 아직 유전에 나타나는 흔적이 없습니다. 이건 없다는 뜻이에요. 그냥 발전되는 것이 뭐냐면 이 베리에이션입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을 데려다가 어떤 이 피치 음악을 좀 잘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제 딸내미는 음치야 완전 음치. 안 올라가 그냥 모노톤이에요. 근데 노래하는 걸 되게 좋아해. 그래가지고 맨날 노래를 뒤에서 맨날 부르는데 아주 그냥 듣기 싫어 죽겠습니다. 아주. 예? 그런데 그런 아이들도 훈련을 시키면 되는 훈련을 시키면. 그래서 매튜 이펙트가 무엇이냐면 모두 있는 자는 받아 충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긁는 것.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은 더 가난되는 이 과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 1학년 때 아이들 이렇게 천생에 보니까 어떤 아이들은 글을 조금 더 잘 봐요. 그래서 글 잘 본다? 그 한마디가 이 아이들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글 잘 나면 정신 산만해는 얘는 왜 정신이 왜 이렇게 산만해? 그리고 이게 레벨이 돼가지고는 그만큼 신경이 덜 가고 스페셜 에드 갖다 주고 근데 그 조그맣게 시작했던 역량이 이렇게 커져가지고 나중에 큰 문제가 이것이 매튜 이펙트입니다. 없는 자에게는 그것도 뺏어서 있는 자에게 준다는 것이. 그래서 이게 두뇌 깊이 박힌 어떤 이 프로세스 과정이라는 것이 이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
저 달란트 하면 이 모차르트가 제일 튀어나오는 인물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나오는 인물들을 다 연구를 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아버지가 교육학자였습니다. 그 나이가 들어가지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 무슨 뜻이냐면은 자기가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이,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일을 그만뒀어요. 교수직 하는 걸 그만두고 자기 아이를 키우려고 전적으로, 그 다음에 책을 2권을 써냈습니다. 아이들 교육시키는 방식에 대한 책을. 아버지가요. 그리고 이 모차르트도 11살 때 뭐 콘체르토를 쓰고 했지만 퍼스트 메이저 월크가 21살 때 나타났거든요. 다른 건 뭐 들어볼 게 없어요. 이게 피땀에 노력이 들어갔다는 소리입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은 1960년대에 심리학자가 신문에 광고를 냈어요. 나하고 결혼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천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그랬더니 어떤 학교 선생님이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이제 글로 신문에도 내고 학자니까 글을 써냈으면 내가 아이가 나오는 대로 천재를 만들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는 체스를 놓을 줄 몰라요. 그때는 60년대, 70년대는 막 체스가 유명했거든요. 그리고 다 천재라고. 그거 남자만 했습니다. 그때 머리나 남자들만. 그래서 우리가 체스 선수를 만들겠습니다. 지니어스. 그런데 보니까 딸만 셋이 줄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세 명을 체스 지니어스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 보세요. 수자는 4살 때 첫 우승했고 19살 올림픽 금메달 그랜드 마스터. 주딧은 수자보다 7살이 나이가 이제 좀 시간이 한 7년 후에 나오니까 좀 가르치는 방법이 좀 발전돼가지고 더 잘 나왔어요. 15살 때 그랜드 마스터인데 이거는 바디 피셔도 17살이 16살 때 그랜드 마스터 됐거든요. 그 다음에 세계 여자 1위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탤런트가 어디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같이 생각하는 타고난 그 탤런트가 우리가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거죠. 다시 생각. 아이들을 사랑과 그 다음에 훈계와 훈련으로 잘 가르치고 있으면 뭐 무슨 아이들 키워낼 수 있는 그러한 잠재력을 다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이 아이들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랄락스 마미넌이라고 수학은 진짜 천재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사람이 세계의 기록을 무엇을 깼냐면은 2002년도에 숫자를 200단위 숫자를 이게 내줍니다. 200단위 이게 숫자를. 그러면 이 숫자의 루트 13번 제곱풀이하는 거예요. 머리로 생각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뭐 숫자를 13번 곱해야지 200단위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이 암기로 이걸 하는데 72초 만에 맞췄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은 I believe most people can do it.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strict vegetarian이에요. 그리고 하루에 4시간씩 이것만 연습하는 분입니다. 세계 1위를 하려고. 여러분도 하루 자기가 원하는 마음으로 열정을 받아가지고는 내가 하나에 몰두해가지고는 이게 좀 나오는데 어느 정도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재능의 이 리밋이 없다는 그러한 이 두뇌 우리가 다 타고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버스를 보면은 근데 하루에 여러분 4시간을 한 도매 한 영역 안에 하루에 4시간 10년을 투자를 하면은 그 도메인 안에서는 엑스퍼트가 된다고 요새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좀 엑스퍼트가 되고 싶어가지고 하루에 한 2시간 투자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을 즐길 수 있다면 전 재밌어요.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하는 얘기를 들어주니까 이걸 위해서 또 많이 준비를 했고 이렇게 서로가 도움이 되는 것이 이렇게. 네? 그러면은 내가 생각하지만 그리고 이게 재밌어요. 이런 재미가 없어요. 근데 이 두뇌를 엉뚱한 데로 자꾸 빠지니까 이거를 harmonious passion이라고 하거든요. 조화가 우리의 열정이 조화가 이루어지고 크리에이티브라는 뭐라고 하죠? 가치가 있는 그러한 일에 우리가 종사를 할 수 있다면은 그리고 그러한 힘을 불어넣어주고 어린아이들한테 교인들한테 그러한 생각을 집어넣어주고 그러한 단체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마음껏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분야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5분 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분 쉬세요.